탄약이 바닥났다. 김 병장님, 탄약 다 떨어졌습니다. 나도 없다. 그래도 전진이다. 김 병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앞에 중공군 500명이 몰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12명. 김중희가 외쳤다. 총검 장착. 백병전 준비. 찰칵. 총검을 꽂았다. 손이 떨렸다. 10m, 5m. 저기 코앞까지 왔다. 돌격. 김중희가 참호에서 뛰어나갔다. 우리도 따라 뛰었다. 악. 소리를 지르며 달렸다. 1952년 10월 14일. 백마고지 395고지. 25명으로 시작한 우리 소대. 열이틀간의 지옥 끝에 살아남은 건 단 5명뿐이었다. 중공군 세계 사단 2만 명, 대한국군 1개, 연대 3,000명.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이고지. 이것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몇 년도에 군 생활을 하셨는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1952년 10월 6일 강원도 철원. 나는 이등병 박종훈 21였다. 경상남도 마산에서 올라온 농부의 아들. 입대한 지 석 달째. 총 쏴본 게 훈련소에서 10발이 전부였다. 백마고지 395고지. 철원 평야를 내려다보는 이 고지를 차지하는 쪽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었다. 휴전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선에선 매일 수백 명이 죽어나갔다. 옆에서 김용식 병장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26, 부산 출신. 입대 2년 차 고참이었다. 박이병, 떨리나? 그가 물었다. 아니, 아닙니다. 거짓말이었다. 손이 떨려서 총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거짓말하지 마. 나도 떨린다. 전투 앞두고 안 떨리는 놈은 바보거나 거짓말쟁이야. 김 병장이 물었다. 너 집에 누가 있어? 어머니랑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8살 때. 그럼 너 장남이구나. 걱정되겠다. 떠나던 날 어머니는 버선발로 마당까지 쫓아나오셨다. 종훈아,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내가 죽으면 어미는 못 산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우는 얼굴을 보면 나도 울 것 같았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플랫폼에서 어머니가 손을 흔드셨다. 작고 왜소한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때 호각 소리가 들렸다. 소대장 김상철 중위가 우리를 집합시켰다. 26, 육군 사관학교 12기. 이소대원 집합. 25명의 병사들이 모였다. 내일 새벽 5시 백마고지 이고지로 이동한다. 중공군이 오늘 밤부터 총공세를 시작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중공군은 세계 사단 약 2만 명. 우리는 30연대 3천여 명. 각자 실탄 60발, 수류탄 4발씩 지급한다. 더 이상은 없다. 떨어지면 돌을 던져서라도 막아라. 3시간만 버텨라. 그럼 예비대가 올라온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참호 안에 누워 별을 바라봤다. 10월의 하늘은 맑고 차가웠다. 김 병장이 다가왔다. 잠 안 와? 나도 그래. 그가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냈다. 여동생 거야. 올해 20. 내가 전쟁 나가기 전에 줬어. 오빠. 이거 차고 가. 그럼 안 죽어. 김 병장이 물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매번 무서워. 그런데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가족 못 보는 게 무서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여동생이 얼마나 울까. 그래서 나는 꼭 살아남을 거야. 너도 살아남아야 해. 우리 같이 살아서 집에 가자. 새벽 5시 출발 명령이 떨어졌다. 이소대 이동. 백마고지까지 5km. 산길을 2시간 걸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멀리서 포성이 들렸다. 쿵쿵쿵. 백마고지가 불타고 있었다. 7시. 우리는 이고지 참호에 도착했다. 참호는 좁고 깊었다. 김중희가 배치를 지시했다. 1분대는 동쪽, 2분대는 서쪽. 나는 김 병장과 함께 동쪽 참호로 들어갔다. 탄약을 점검했다. 소총탄 60발, 수류탄 4개. 전부였다. 김 병장이 말했다. 아껴 써야 해.
한 발 한 발이 목숨이야. 8시. 포격이 멈췄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더 무서웠다. 김중희가 소리쳤다. 이제 곧 온다. 총 장전하고 대기. 그때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중공군의 돌격 나팔이었다. 띠리리리리. 소름이 돋았다. 온다. 전원 사격 준비. 나는 총안 구멍으로 내다봤다. 산 아래에서 수백 명이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김 병장이 말했다. 숨 크게 쉬어. 조준하고 쏴. 김중희가 외쳤다. 사격 개시. 그 순간 지옥이 시작됐다. 총성이 터졌다. 타타타탕. 우리 소대 25명이 일제히 방아쇠를 당겼다.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총을 겨눴다. 손이 떨렸다. 첫 발을 쏘는 순간 총이 뒤로 밀렸다. 어깨가 아팠다. 맞았나? 잘 모르겠다. 다시 장전하고 쏘고 장전하고 쏘고 귀가 먹먹했다. 옆에서 김 병장이 계속 소리쳤다. 천천히 조준하고 쏴. 허공에 쏘지 마. 중공군이 계속 올라왔다. 앞에서 쓰러져도 뒤에서 또 올라왔다. 끝이 없었다. 100명, 200명, 300명. 이내 전술이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술. 아무리 쏴도 줄어들지 않았다. 50m, 40m, 30m. 점점 가까워졌다. 김중희가 외쳤다. 수류탄 투척 준비. 나는 허리춤에서 수류탄을 꺼냈다. 손에 쥔이 묵직했다. 핀을 뽑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던져. 나는 힘껏 던졌다. 수류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쾅. 폭발했다. 흙먼지가 솟구쳤다. 비명. 소리가 들렸다. 계속 던져. 24개의 수류탄이 일제히 날아갔다. 연속으로 폭발음이 터졌다. 쾅쾅쾅쾅. 잠시 적의 진격이 멈췄다. 하지만 1분도 안 돼서 다시 올라왔다. 이번엔 더 많았다. 김 병장이 소리쳤다. 탄약 아껴. 확실한 놈만 쏴. 나는 숨을 죽이고 조준했다. 20m 앞 중공군 한 명이 달려오고 있었다. 얼굴이 보였다. 어렸다. 나랑 비슷한 나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그가 쓰러졌다. 가슴이 철렁했다. 사람을 죽였다.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김 병장이 내 등을 쳤다. 정신 차려. 다시 쏴. 나는 다시 총을 들었다. 30분이 지났다. 총열이 뜨거웠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탄약이 절반 넘게 줄었다. 옆 참호에서 비명이 들렸다. 의학. 박일병이었다. 20. 충북 출신. 어젯밤에 고향 자랑하던 애였다. 군의관.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군의관은 오지 않았다. 후방에 있었다. 박일병의 신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멈췄다. 첫 번째 전사자였다. 김중희가 외쳤다. 흔들리지 마. 계속 쏴. 우리는 계속 쏘고 또 쏘았다. 1시간이 지났다. 적의 공격이 잠시 멈췄다. 재정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참호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손이 후들거렸다. 김 병장이 물통을 건넸다. 물 마셔. 나는 벌컥벌컥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탄약 몇 발 남았어? 김 병장이 물었다. 20발 정도요. 나도 비슷해. 아껴야겠다. 참호 안이 조용해졌다. 병사들이 탄약을 세고 있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최이병이었다. 19. 막내. 어젯밤에 어머니 편지를 읽던 애였다. 형, 나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 김 병장이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다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그런데 우리 살아야 해. 알았지? 최이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중희가 각 분대를 돌았다. 1분대 상황. 김 병장이 보고했다. 전원 생존. 평균 탄약 20발 남았습니다. 2분대 상황. 한 명 전사. 탄약 15발 남았습니다. 3분대 상황. 전원 생존. 탄약 25발 남았습니다. 김중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버텼다. 다음 공격이 더 거셀 거다. 각자 위치 지켜라. 예비대가 2시간 후에 온다.
그때까지만 버텨라. 나는 충한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철조망 앞에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수십 구, 아니, 100구가 넘었다. 중공군이었다. 다 젊었다. 나랑 비슷한 나이들.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이고 남편이었을 사람들. 가슴이 먹먹했다. 김 병장이 말했다. 보지 마. 보면 쏠 수가 없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10시 30분. 다시 나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리리리. 두 번째 공격이었다. 이번엔 더 많았다. 50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김중희가 소리쳤다. 사격 개시. 다시 총성이 터졌다. 타타타탕. 나는 총을 들고 쏘고 또 쏘았다. 15발, 10발, 5발. 탄약이 바닥났다. 형님, 탄약 다 떨어졌어요. 나도 없어. 김 병장도 마찬가지였다. 김중희가 외쳤다. 총검 장착. 백병전 준비. 나는 총검을 꺼내 총 끝에 꽂았다. 찰칵. 손이 떨렸다. 적이 10m 앞까지 왔다. 돌격. 김중희가 참호에서 뛰어나갔다. 우리도 따라 뛰었다. 악. 소리를 지르며 달렸다. 그 순간 세상이 느려졌다. 총검을 든 채 달렸다. 5m, 3m. 중공군 한 명이 눈앞에 있었다. 그도 총검을 들고 있었다. 서로 부딪혔다. 철컹.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힘으로 밀어붙였다. 상대방도 밀었다. 서로 버텼다. 얼굴이 가까웠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있는 힘껏 밀었다. 그가 비틀거렸다. 그 틈에 총검을 찔렀다. 푹. 무언가 찢어지는 느낌이 손으로 전해졌다. 그가 쓰러졌다. 나는 총검을 뽑았다. 피가 묻어 있었다. 토할 것 같았다. 옆에서 김 병장이 싸우고 있었다. 중공군 2명을 상대로. 형님. 나는 달려가서 한 명을 뒤에서 쳤다. 그가 쓰러졌다. 김 병장이 나머지 한 명을 제압했다. 고맙다. 그가 소리쳤다. 우리는 등을 맞대고 섰다. 사방에서 아우성이었다. 비명, 총성, 폭발음, 지옥이었다. 최이병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피를 흘리고 있었다. 최이병. 김 병장이 달려갔다. 나도 따라갔다. 최이병의 배에서 피가 쏟아졌다. 형님,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가 신음했다. 김 병장이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군의관 오면 괜찮아.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최이병은 살 수 없었다. 형님, 저 죽나요? 최이병이 물었다. 아니야, 안 죽어. 김 병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효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최이병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엄마. 나는 눈물을 닦았다. 최이병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김 병장이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두 번째 전사자였다. 일어나. 김중희가 소리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다. 중공군이 계속 몰려왔다. 끝이 없었다. 김 병장이 외쳤다. 수류탄 남은 거 다 써. 나는 마지막 수류탄을 꺼냈다. 핀을 뽑고 던졌다. 쾅. 3명이 쓰러졌다. 하지만 그 뒤로 10명이 더 올라왔다. 이러다 다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때였다. 뒤에서 총성이 들렸다. 타타타탕. 우리 쪽 총소리였다. 예비대다. 누군가 소리쳤다. 3분대가 달려왔다. 12명. 탄약을 가득 들고 왔다. 중대장님 명령이십니다. 끝까지 사수하라. 분대장이 외쳤다. 탄약을 받았다. 60발. 다시 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참으로 돌아갔다. 총을 들고 쏘고 또 쏘았다. 30분을 더 버텼다. 중공군이 드디어 물러났다. 나팔 소리가 멀어졌다. 그들도 한계였던 것이다. 참호 안이 조용해졌다. 귀가 웅웅거렸다. 병사들이 하나둘 주저앉았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다. 나는 총을 놓고 바닥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손이 피로 범벅이었다. 내 피인지 남의 피인지 구분이 안 갔다. 김중희가 각 분대를 돌았다. 인원 점검.
1분대 23명 중 2명 전사, 3명 부상. 2분대 4명 전사, 2명 부상. 3분대 1명 전사, 1명 부상. 총 7명 전사, 6명 부상. 25명 중 절반 가까이 죽거나 다쳤다. 김중희의 얼굴이 굳었다. 잘 싸웠다. 전사자는 후방으로 옮긴다. 부상자는 응급처치 후 대기. 우리는 움직였다. 전사자들을 참호 뒤로 옮겼다. 박일병, 최이병, 이상병, 강병장, 서이병, 윤일병, 정병장. 7구의 시신. 어제까지 함께 밥 먹고 농담하던 전우들이었다. 김 병장이 최이병의 주머니를 뒤졌다.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다. 봉투에 적힌 주소를 보고 김 병장이 말했다. 내가 전해줄게. 전쟁 끝나면 꼭 찾아가서 전해줄게. 그가 편지를 품에 넣었다. 나는 최이병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다. 19. 너무 어렸다. 눈을 감았다. 정오가 지났다. 햇빛이 따가웠다. 10월인데도 더웠다. 아니, 긴장해서 더운 건지도 몰랐다.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김 병장이 옆에 앉았다. 첫 전투치고 잘 싸웠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게 실감이 났다. 손이 떨렸다. 김 병장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다들 그래.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다. 여기는 전쟁터였다. 김중희가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연대본부와 교신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가 우리를 모았다. 들어라. 저기 오후 3시에 다시 공격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번엔 더 많을 거다. 탄약 보급받았으니 아껴 쓰고 끝까지 버텨라. 예비대는 6시에 도착한다. 3시간을 더 버텨야 했다. 병사들의 얼굴이 어두웠다.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위치로 돌아갔다. 총을 다시 들었다. 3시가 되길 기다렸다. 오후 2시 45분. 15분 남았다. 나는 참호 안에서 총을 닦았다. 총열에 흙과 피가 묻어 있었다. 천으로 닦아냈다. 탄약을 다시 세웠다. 60발. 수류탄 3개. 김 병장도 똑같이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 여동생이 준 은팔찌가 햇빛에 반짝였다. 형님,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김 병장이 나를 봤다. 살아야지. 죽으면 안 돼. 그가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다. 3시 정각. 나팔 소리가 울렸다. 띠리리리리. 이번엔 소리가 더 많았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울렸다. 김중희가 망원경으로 적을 관찰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1,000명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병사들이 술렁였다. 1,000명. 우리는 18명 뿐이었다. 김중희가 소리쳤다. 흔들리지 마. 우리는 이 참호가 있다. 지영이 우리 편이다. 한 놈이라도 더 쏴라. 우리는 총을 들었다. 중공군이 3방향에서 동시에 올라왔다. 동쪽, 서쪽, 남쪽. 포위하려는 것이었다. 1분대는 동쪽, 2분대는 서쪽, 3분대는 남쪽 지원. 김중희가 지휘했다. 우리는 각자 위치로 흩어졌다. 나는 김 병장과 함께 동쪽 참호에 섰다. 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격 개시. 총성이 터졌다. 타타타탕. 5분, 10분, 15분. 계속 쏘고 또 쏘았다. 총열이 뜨거워서 손을 댈 지경이었다. 탄약이 절반 넘게 줄었다. 적은 계속 올라왔다. 쓰러져도 또 올라오고 또 쓰러지고 또 올라왔다. 끝이 없었다. 옆 참호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으악. 비명 소리. 2분대였다. 수류탄이다. 누군가 소리쳤다. 적이 수류탄을 던진 것이었다. 강하사가 쓰러졌다. 32, 경기도 출신. 2 아이 아버지였다. 다리를 다쳤다. 피가 쏟아졌다. 군의관. 하지만 군의관은 이미 다른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강하사가 신음했다. 아파. 나 죽나? 안 죽어. 옆에 있던 병사가 지혈대를 묶었다. 버텨. 조금만 버텨.
남쪽 참호가 무너졌다. 적이 뚫고 들어왔다. 3분대 5명 중 2명이 전사했다. 남은 3명이 후퇴했다. 김중희가 외쳤다. 남쪽을 막아. 내가 간다. 그가 권총을 들고 달려갔다. 우리도 따라갔다. 중공군 10여 명이 참호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김중희가 권총을 쏘았다. 탕탕탕. 3명이 쓰러졌다. 돌격. 우리는 총검을 들고 돌진했다. 백병전이 다시 시작됐다. 좁은 참호 안에서 뒤엉켜 싸웠다. 총검, 총개머리판, 주먹, 돌멩이. 가진 것 모두를 썼다. 누군가 내 등을 쳤다. 넘어졌다. 중공군 1명이 총검을 들고 내려찍었다. 피했다. 간발에 차였다. 총검이 내 어깨를 스쳤다. 아팠다. 나는 총개머리판으로 그의 얼굴을 쳤다. 쿵. 그가 쓰러졌다. 일어났다. 숨이 찼다. 김 병장이 적 둘을 상대하고 있었다. 형님. 나는 달려가서 1명을 뒤에서 넘어뜨렸다. 김 병장이 나머지를 제압했다. 5분 만에 참호를 되찾았다. 하지만 대가가 컸다. 3분대 3명 중 1명이 더 죽었다. 이제 2명만 남았다. 4시가 됐다. 2시간을 버텼다. 하지만 한계였다. 탄약이 바닥났다. 수류탄도 없었다. 병사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다. 화약과 흘, 피로 범벅이었다. 김중희가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이고지. 여기는 이고지. 탄약 바닥났다. 즉각 보급 요청한다. 무전기 너머로 잡음만 들렸다. 여기는 이고지. 응답하라. 김중희가 다시 외쳤다. 응답 없었다. 무전기가 고장난 것 같았다. 김중희가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우리를 봤다. 탄약 남은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 다 떨어졌다. 김중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럼 총검과 돌로 싸운다. 예비대가 올 때까지 2시간. 2시간만 더 버티면 된다. 우리는 총검을 들었다. 돌멩이를 주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다. 나팔 소리가 또 울렸다. 4번째 공격이었다. 적들이 탄약이 떨어진 걸 아는 것 같았다. 이번엔 더 빨리 달려왔다. 김중희가 외쳤다. 끝까지 싸운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는 참호에서 뛰어나갔다. 18명. 아니, 부상자 빼면 12명. 12명이 수백 명과 맞섰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총검을 들고 달렸다. 중공군이 10m 앞까지 왔다. 얼굴이 보였다. 표정이 보였다. 그들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숫자가 달랐다. 부딪혔다. 철컹철컹.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다. 나는 총검으로 맞고 찌르고 또 막았다. 옆에서 김 병장이 싸우고 있었다. 그의 군복이 찢어져 있었다. 피가 흘렀다. 형님, 다쳤어요? 괜찮아. 계속 싸워. 그가 소리쳤다. 이 상병이 쓰러졌다. 24, 전라도 출신. 가슴에 총검이 박혔다. 신음 1번 하고 쓰러졌다.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쓰러졌다. 우리는 점점 밀렸다. 참호까지 후퇴했다. 12명이 8명이 됐다. 김중희의 군복도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권총 탄약도 다 떨어진 채 총검만 들고 싸웠다. 물러서지 마. 여기서 죽더라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 그가 외쳤다. 그때 김 병장이 비틀거렸다. 형님, 내가 달려갔다.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다. 총검에 찔린 것이었다. 김 병장이 내 팔을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피가 너무 많이 났다. 형님, 앉아 계세요. 내가 막을게요. 안 돼. 나도 싸워야 해. 김 병장이 다시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주저앉았다. 나는 그를 참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지혈해야 했다. 찢어진 군복을 찢어서 상처를 묶었다. 김 병장이 신음했다. 아파. 많이 아파. 버티세요, 형님. 곧 군의관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군의관은 이미 전사했다. 아까 남쪽 참호에서
김 병장도 알고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박, 이병. 응? 살아남아. 꼭 살아남아. 형님도요. 우리 같이 살아요. 김 병장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너라도 살아. 제발. 그가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냈다. 이거 우리 여동생한테 전해줘. 부산 동래구 명륜동 15번지. 김영희. 올해 20. 전해주고. 오빠가 용감하게 싸우다 갔다고 전해줘. 형님. 눈물이 났다. 부탁한다. 김 병장이 팔찌를 내 손에 쥐어줬다. 나는 팔찌를 받았다. 꼭 전해드릴게요. 약속해요. 고맙다. 김 병장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형님, 형님. 나는 그를 흔들었다. 대답이 없었다. 김용식 병장. 26. 부산 출신. 여동생이 준 팔찌를 차고 2년을 버틴 사람. 전사했다. 나는 울었다. 소리 내서 울었다. 주먹으로 땅을 쳤다. 왜? 참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적이 또 몰려오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김 병장의 눈을 감겨줬다. 일어났다. 총검을 들었다. 밖으로 나갔다. 7명 남았다. 김중희, 나, 그리고 5명. 우리는 등을 맞대고 섰다. 사방에서 적이 몰려왔다. 100명, 200명. 우리를 에워쌌다. 끝이었다. 김중희가 말했다. 잘 싸웠다. 자랑스럽다. 그가 총검을 들었다. 마지막까지 싸우자. 군인답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다. 쿠웅. 모두 위를 올려다봤다. 비행기였다. 우리 공군이었다. F-51 무스탕 전투기 4대가 날아왔다. 폭탄이 떨어졌다. 쾅쾅쾅. 중공군 한가운데서 폭발했다. 적들이 흩어졌다. 다시 폭탄이 떨어졌다. 기총소사가 시작됐다. 타타타타탕. 적들이 쓰러졌다. 5분 만에 전세가 뒤집혔다. 중공군이 후퇴했다. 나팔 소리가 멀어졌다. 비행기가 한 바퀴 더 돌고 날아갔다. 조용해졌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믿기지 않았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강하사가 주저앉으며 울었다. 살았다. 살았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앉았다. 울고 웃고 정신없었다. 김중희가 무전기를 들었다. 다시 작동했다. 여기는 이고지. 공중 지원 감사합니다. 적 격퇴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잘 버텼다. 예비대 30분 후 도착한다. 계속 사수하라. 알겠습니다. 김중희가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도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참으로 돌아갔다. 김 병장이 그대로 누워 있었다. 차가웠다. 은팔찌를 꺼냈다. 손에 쥐었다. 형님, 약속 지킬게요. 꼭 전해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10월 바람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첫날이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6시, 예비대가 도착했다. 30명, 신병들이었다. 다들 어려 보였다. 18, 19. 우리보다 더 어렸다. 얼굴이 창백했다. 전쟁터를 처음 본 얼굴이었다. 그들은 참호 앞에 널린 시체들을 보고 얼어붙었다. 109가 넘는 시신. 우리 편과 적군이 뒤섞여 있었다. 한 신병이 토했다. 우엑. 김중희가 소리쳤다. 정신 차려. 여긴 전쟁터다. 신병들이 부들부들 떨며 위치로 갔다. 탄약 보급이 왔다. 소총탄 120발, 수류탄 6개, 식량과 물도 왔다. 나는 주먹밥을 받았다.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삼키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힘을 내야 했다. 물을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옆에서 강하사가 다리를 붕대로 감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아프지? 근데 죽진 않았어.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오늘 몇 명 죽었지? 15명이요. 25명 중 강하사가 고개를 떨구었다. 내일은
더 많이 죽겠지. 밤 8시. 어둠이 내렸다. 달이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참호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았다. 김중희가 지시했다. 2시간씩 교대 근무. 반은 자고 반은 경계. 나는 첫 번째 조였다. 총을 들고 참호에 섰다. 귀를 쫑긋 세웠다. 바람 소리, 풀 흔들리는 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포성. 모든 소리가 적처럼 들렸다. 9시쯤이었다. 철조망에서 소리가 났다. 철컥.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총을 겨눴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보였다. 적이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쏠까 말까. 쏘면 위치가 노출된다. 하지만 안 쏘면 적이 가까이 온다. 김중희에게 속삭였다. 소대장님, 적입니다. 김중희가 망원경을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정찰병이다. 5명 정도. 그가 말했다. 조용히 처리한다. 총 쓰지 마. 김중희와 강하사. 그리고 나. 셋이 참호에서 나갔다. 칼을 들고 발소리를 죽였다. 숨소리도 죽였다. 10m, 5m. 적이 철조망을 자르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김중희가 손짓했다.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칼로 찔렀다. 소리도 못 지르고 쓰러졌다. 나머지 4명이 돌아봤다. 하지만 늦었다. 우리가 먼저 덮쳤다. 조용히, 빠르게. 2분 만에 끝났다. 오구의 시신. 우리는 참으로 돌아왔다. 손이 피로 젖었다. 씻을 물이 없었다. 그냥 군복에 닦았다. 밤 11시. 교대 시간이었다. 나는 참호 바닥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올 리 없었다. 김 병장 생각이 났다. 형님,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팔찌를 만졌다. 주머니에 넣어뒀다. 잃어버리면 안 됐다. 어머니 생각도 났다. 지금쯤 자고 계실까?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실까? 미안해요, 어머니. 살아서 돌아갈게요. 눈물이 났다. 닦았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다. 폭발음이 터졌다. 쾅쾅쾅. 포격이었다. 적의 야간 포격이었다. 일어나. 김중희가 소리쳤다. 우리는 벌떡 일어났다. 참호 천장이 흔들렸다. 흙이 떨어졌다. 포탄이 가까이 떨어졌다. 쾅. 귀가 멍멍했다. 30분간 포격이 계속됐다. 우리는 참호 깊숙이 웅크리고 있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던 나도 기도했다. 포격이 멈췄다. 나팔 소리가 들렸다. 야간 공격이었다. 적들이 어둠을 틈타 올라왔다. 조명탄 쏴. 김중희가 외쳤다.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다. 펑. 하얗게 빛났다. 세상이 나처럼 밝아졌다. 산 아래가 보였다. 중공군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수백 명. 사격 개시. 우리는 총을 들었다. 타타타탕. 1시간을 싸웠다. 조명탄이 계속 올라갔다. 밝았다 어두웠다. 반복했다. 어둠 속에서 총을 쐈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몰랐다. 그냥 쏘고 또 쏘았다. 신병 하나가 머리를 맞았다. 조명탄 빛에 반짝 보였다가 사라졌다. 비명도 없었다. 19이었다. 이름도 몰랐다. 또 한 명이 쓰러졌다. 가슴을 맞았다. 신음하고 쓰러졌다. 새벽 2시. 적이 물러났다. 우리는 숨을 헐떡였다. 어둠 속에서 조명탄도 다 떨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내렸다. 누가 울고 있었다. 신병이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계속 중얼거렸다. 강하사가 그를 때렸다. 짝. 정신 차려. 울 시간 없어. 신병이 울음을 멈췄다. 김중희가 말했다. 해 뜰 때까지 3시간. 버텨라. 우리는 다시 위치로 돌아갔다. 총을 들고 어둠을 응시했다. 그 긴 밤이 지나갔다.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밝아왔다. 해가 떠올랐다. 이틀째 아침이었다. 참호 밖을 봤다. 시체가 더 늘었다. 우리 편 5구. 적군 100여 구. 35명이 30명이 됐다. 하루에 5명씩 죽으면 일주일이면 다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살아야 했다.
김 병장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어머니께 돌아가야 했다. 사흘이 지났다. 아니, 나흘이었나. 시간 감각이 없었다. 낮엔 싸우고, 밤엔 경계 서고, 잠깐 눈 붙이면 다시 싸웠다. 반복이었다. 끝없는 반복. 30명이 20명이 됐다. 20명이 15명이 됐다. 매일 누군가 죽었다. 이름도 외울 새 없이 죽었다. 어제 온 신병이 오늘 죽었다. 얼굴도 기억 안 났다. 탄약은 계속 보급됐다. 하지만 사람은 보충되지 않았다. 연대 전체가 똑같았다. 모두 죽어가고 있었다. 백마고지 전체에서 하루에 100명씩 죽었다. 중공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수천 명이 죽었다. 산 전체가 무덤이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파리가 들끓었다. 구더기가 기어다녔다. 밥을 먹으면 토했다. 물을 마셔도 토했다. 10월 16일, 열흘째였다. 나는 참호에 앉아 있었다. 총을 닫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계속 떨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강하사가 옆에 앉았다. 그의 다리 붕대는 피로 새빨갛게 젖어 있었다.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 군의관이 없었다. 박이병, 괜찮나? 그가 물었다. 예,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죽은 전우들이 나타났다. 김 병장, 최 이병, 박 일병. 다들 피를 흘리며 나를 봤다. 왜 너만 살았냐고 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포성이 들렸다. 또 시작이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공격이 왔다. 우리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총 들고, 쏘고, 장전하고, 쏘고.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무너졌다. 그냥 움직였다. 살기 위해 2시간을 싸웠다. 탄약이 떨어질 때쯤 적이 물러났다. 15명이 13명이 됐다. 신병 둘이 죽었다. 18과 20. 아직 어린 나이였다. 밤이 됐다. 또 경계를 섰다. 나는 참호에 서서 어둠을 봤다. 별이 보였다. 마산에서 보던 그 별들. 아버지가 가리키던 별. 저기 저 별이 우리 종훈이 별이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났다. 아버지, 저 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속삭였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10월 중순. 곧 겨울이었다. 옆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봤다. 김중이었다. 그도 많이 야위었다. 뺨이 쑥 들어갔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박, 이병. 예, 힘들지? 예, 나도 힘들다. 김중이가 앉았다. 매일 우리 부하들이 죽는 걸 봐야 해. 명령을 내려야 해. 죽으러 보내는 명령을. 그가 고개를 떨구었다. 소대장님, 잘못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아무도 소대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김중이가 나를 봤다. 고맙다. 그가 일어났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곧 끝날 거다. 10월 17일, 열하루째. 아침부터 포격이 시작됐다. 가장 심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떨어졌다. 참호가 무너졌다. 병사 셋이 깔렸다. 파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13명이 10명이 됐다. 포격이 멈추자마자 적이 돌격했다. 이번엔 1000명이 넘었다. 사방에서 몰려왔다. 끝장을 내려는 것 같았다. 우리는 총을 들었다. 10명, 10명이 1000명과 싸웠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다. 뒤는 낭떠러지였다. 여기서 죽거나 싸우다 죽거나 둘 중 하나였다. 쏘고 또 쏘았다. 탄약이 떨어지면 보급받고 다시 쏘고 3시간을 버텼다. 손에 물집이 터졌다. 피가 났다. 총열에 손이 될 정도로 뜨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강하사가 쓰러졌다. 머리를 맞았다. 순식간이었다. 소대장님. 내가 소리쳤다. 김중이가 달려왔다. 강하사를 봤다. 이미 죽어 있었다. 김중이가 그의 눈을 감겼다. 일어났다. 계속 싸웠다. 울 시간도 없었다. 애도할 시간도 없었다. 그냥 싸웠다. 해질 무렵 적이 물러났다. 우리는 주저앉았다. 10명이 8명이 됐다.
강하사와 신병 하나가 죽었다. 김중희가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이고지. 병력 8명 남았다. 증원 요청한다. 무전기 너머로 답이 왔다. 증원 불가. 계속 사수하라. 김중희가 무전기를 내려놨다. 우리를 봤다. 8명. 우리가 전부였다. 내일도 모레도 싸워야 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10월 18일. 열이틀째. 새벽부터 포격이 시작됐다. 가장 격렬했다. 적의 마지막 총공격이었다. 2,000명이 넘게 몰려왔다. 우리는 8명. 김중희, 나, 그리고 6명. 탄약을 나눠 가졌다. 한 명당 80발. 수류탄 4개. 김중희가 말했다. 오늘로 끝이다. 우리가 이기든 저들이 이기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을 들었다. 4시간을 싸웠다. 쉬지 않고 쏘고 또 쏘았다. 손에 감각이 없었다. 총만 들고 방아쇠만 당겼다. 기계가 된 것 같았다. 옆에서 병사 하나가 쓰러졌다. 둘이 쓰러졌다. 5명 남았다. 계속 쏘았다. 적도 지쳤다. 공격이 느려졌다. 우리도 한계였다. 탄약이 바닥났다. 그때였다. 뒤에서 함성이 들렸다. 돌아봤다. 우리 군이었다. 증원 부대였다. 100명이 넘게 달려왔다. 총성이 터졌다. 적이 흔들렸다. 무너졌다. 후퇴했다. 나팔 소리가 멀어졌다. 끝났다. 전투가 끝났다. 나는 총을 놓았다.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였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김중희도 앉았다.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나도 울었다. 5명이 다 울었다. 25명 중 5명. 열이틀간의 지옥. 끝났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전쟁이 끝났다. 나는 살아남았다. 백마고지를 지켰다. 하지만 대가가 컸다. 우리 소대 25명 중 20명이 죽었다. 30연대 전체로는 3,000명 중 2,000명이 전사했다. 중공군은 10,000명이 넘게 죽었다. 백마고지는 말 그대로 핏빛으로 물들었다. 포탄으로 산이 깎여 나갔다.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았다. 하얀 바위만 남았다. 그래서 백마고지였다. 제대하고 마산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다. 종훈아, 달려오셨다.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도 나를 안았다. 살아서 돌아왔구나. 살아서. 어머니가 우셨다. 나도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부산으로 갔다. 동래구 명륜동 15번지. 김영희 씨 댁.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저는 박종훈입니다. 김용식 병장님의 전우였습니다. 문이 열렸다. 22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이 하얘졌다. 오빠가요? 예. 은팔찌를 꺼냈다. 이거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빠가 마지막까지 차고 계셨어요. 김영희 씨가 팔찌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오빠는 용감하게 싸우다 가셨습니다. 끝까지 전우들을 지켰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인이셨습니다. 김영희 씨가 주저앉았다. 울었다. 나도 같이 울었다. 지금 나는 75이다. 손주가 3이다. 매년 10월이면 백마고지를 찾아간다. 전우들 묘의 수를 따른다. 김용식 병장, 최이병, 박일병, 강하사. 20명의 이름을 부른다. 한 명 한 명. 그들 덕분에 내가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대한민국이 살았다. 백마고지는 지금도 그곳에 있다. 하얀 바위산. 평화롭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땅 밑에 얼마나 많은 피가 스며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졌는지,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기억해주세요. 그것만이 그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